부인. 마리 퀴리 부인.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1911년 12월 10일 퀴리 부인에게 두 번째의 노벨상이 주어진 것이에요. 노벨상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계 제일의 상입니다. 그 훌륭한 상을 두 번이나 받은 퀴리 부인. 아무리 슬픈 일에도 지지 않고 과학을 위해 온 힘을 다한 퀴리 부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리 퀴리는 지금으로부터 120년쯤 전 폴란드의 바르샤바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퀴리 부인은 마냐라고 불렸지요. 마냐는 아주 현명한 여자아이였어요. 마냐가 4살 때의 일입니다. 언니 브로냐가 더듬거리며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마냐가 갑자기 줄줄 읽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책 읽는 것을 언제나 보아왔던 마냐는 저절로 글자를 익혀버린 것이에요. 마냐는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밤늦게까지 옷을 꿰매고 신발을 고치고 하는, 아무리 바빠도 늘 상냥하게 웃음을 띠고 있는 어머니. 나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멋진 어머니가 되어야지. 그런데 마냐에게는 딱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엄마는 잘 자라고 뽀뽀를 해주시지 않을까? 사실은 어머니는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답니다. 무서운 결핵이 옮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마냐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오랜 뒷날이 되어서였습니다. 마냐의 아버지는 중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방에는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색다른 모양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마냐는 이 도구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과학을 연구하는 데 쓰는 거다. 과학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조사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이지. 아, 과학이란 대단한 것이군요. 나도 과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마냐라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웃으시며 마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마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의 학생이었지요. 마냐는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 프랑스의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냐는 보통 여자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멋을 부리거나 춤을 추는 일보다는 과학 공부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마냐의 방에는 날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마냐는 낮이나 밤이나 때로는 식사하는 것까지도 잊고 공부에 열을 쏟았어요. 이윽고 마냐는 수석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 무렵 마냐는 멋진 남자아이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퀴리라는 마냐처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냐는 과학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피에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결혼하였습니다. 마냐는 퀴리 부인이 된 것이지요. 자전거로 떠난 멋진 신혼여행. 숲을 달리기도 하고 꽃을 꺾기도 하고 즐거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과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훌륭한 연구를 해봅시다. 네. 힘을 합하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멋진 일을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과 침대와 테이블밖에 없는 방이었어요. 우리는 연구를 하기 위해 결혼한 거요. 이 밖의 물건은 없어도 돼. 찬성이에요. 하지만 꽃은 꽂아 놓읍시다. 좁은 방은 언제나 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피에르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퀴리 부인은 바빠졌어요. 그러나 연구실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연구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윽고 퀴리 부인은 딸을 낳았어요. 두 사람은 아기를 이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퀴리 부인은 점점 바빠졌어요. 과학자, 부인, 어머니의 세 가지 일을 혼자서 해야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퀴리 부인은 지지 않았어요. 나는 과학자이지만 어머니이기도 해. 나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지. 퀴리 부인은 좌절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다정했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힘을 냈습니다. 퀴리 부인은 35세가 되었어요. 그 무렵 두 사람은 괴롭고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을 가진 라듐이라는 것을 꺼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모래 알갱이보다 훨씬 작은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구실에서 날마다 돌을 깨어 조사하는 일을 계속하였어요. 퀴리 부인의 아름다운 손은 거칠어져 피가 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라듐의 이상한 힘으로 인하여 발을 다쳤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랫동안의 연구가 열매를 맺을 때가 왔습니다. 피에르, 드디어 라듐을 꺼냈어요. 퀴리 부인의 밝은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어요. 불을 꺼줘요, 피에르. 보세요. 라듐의 빛이 보이잖아요. 깜깜해진 연구실의 책상 위에서 파리한 아름다운 빛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어코 찾아냈군. 네, 라듐은 자체의 힘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답게.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은 빛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라듐 발견은 온 세계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라듐의 이상한 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큰 화상이나 무서운 병을 고치는 데 쓰일 것이다. 의학 연구가들도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도움이 될 날도 얼마 안 남았군요. 그렇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는 계속해야 하오. 두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두 분의 이번 연구에 대하여 노벨상을 드립니다. 라듐에 대한 것이 알려지자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신청이 잇따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라듐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연구를 위한 돈에도 곤란을 받지 않을 겁니다. 모두들 그렇게 권하였지만 두 사람은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과학은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듐은 세계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지요.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해도 과학자로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전보다도 자주 숲이나 들에 나가서 꽃을 한 알음씩 꺾어가지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의 아기 에이브가 태어나면서
아주 행복해했던 퀴리 부인에게 갑자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두컴컴한 비 오는 날의 일이었지요. 한 길을 건너가려던 피에르 앞에 마차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를 마차 바퀴 밑으로 끌어들인 것이에요. 피에르 퀴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퀴리 부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피에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퀴리 부인은 슬픔을 딛고 훌륭하게 일어섰습니다. 피에르의 말이 생각난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구는 계속해야 하오. 만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퀴리 부인은 한층 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44세 때 두 번째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퀴리 부인은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어요. 노벨상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앞서간 피에르와 둘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는 끊일 줄을 몰랐습니다.